자, 금융자산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얘기해보면, 자, 다음 중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봅시다. 보기 1번부터 보면, 자, 금융자산은요, 금융자산의 계약상의 현금 흐름의 특성과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삼각원가,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공정한 측정, 그 다음에 단기 손익 인식, 공정한 측정으로 분류되도록 한다, 측정되도록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부터 얘기해 보면, 자,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금융자산 제거 쪽 문제거든. 제가 아직 대략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요거 잠깐 보고 가자. 나온 김에. 자,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는 요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 여기서부터만 보면 되거든. 이 동그라미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금융자산이라는 건 요거를 판단하고 제거를 한다는 거야. 왜냐면 금융자산은 쉽게 말씀드릴게. 등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오고 가는 걸로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물어봐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라고 얘기하면 내 거가 아니란 소리야. 쉽게 얘기해 볼게. 제가 이분한테 통장을 넘겨줘요. 근데 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못 쓴대. 그러면 이거 내 통장이야? 아니야. 명의는 내 통장이어도 이분 통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제거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 아직은 소멸되진 않았대. 근데 너 이거 넘겨줬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먼저 가볼게. 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넘어온다. 자, 그래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하였는가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권리 흐름에 현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냐?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돈 이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이전이 됐어. 이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제거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자, 잠깐. 그래서 요거 요렇게 제거가 된다. 요렇게 따라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요거까지는 안 보셔도 되긴 하거든.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자, 근데 이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형과 보상의 대부분을 네가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라고 얘기하면 내 거가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통제를 네가 하고 있니?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써. 그러면 제거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여기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인식함.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엄마 카드. 엄마 카드야. 봐봐. 얘기해 볼게. 자, 내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얘기해 보자. 자,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유형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야. 엄마 카드는 맞아. 그렇죠?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금 잔액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에 애들 쓰라고 준 거야. 용돈 카드로. 그러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죠. 30만 원을 준 거니까. 아닌데? 라고 얘기하니까 통제는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통제는 하고 있긴 하죠. 얼마만큼? 70만 원까지는. 그렇죠? 그럼 70만 원 것만 어머니 거라는 거야. 30만 원은 애들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자, 3번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양도자산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대요.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보유한 만큼은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해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받은 대가가 있으면 별도로 돈을 빌린 거다라고 해서 금융부채로 인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지분상품 혹은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무상품만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재분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 자, 재분류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만 보면 돼. 아이고, 이거 안 켜놨다. 재분류는요, 사업 모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융자산 분류를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금융자산 재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라고? 사업 모형이 바뀌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근데 자, 애당초사 할 때요. 애당초사 할 때 파생상품은요. 파생상품은 애당초사 할 때 파생상품이야. 그래서 파생상품은 FVPL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얘는 사업명을 바꾼다고 해도 파생상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류가 된다면 얘는 재분류가 불가능해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분상품이요. 지분상품은 우리가 주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자, 얘는 원칙적으로 뭘로 분류해? 요걸로 분류하죠.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거나 지정한다면 FVOCI로 구분할 수 있지. 이렇게 되죠. 맞죠? 지분상품은 이렇잖아. 그랬을 때 지분상품은요, 애당초 취득 시에 구분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지정을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지정을 해줄까? 안 해준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애당초 살 때 FVPL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하거나 애당초 살 때 지정을 하면 FVOCR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애당초 샀을 때 FVPL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지나서 이거 이제 선택할게요. 이러면 받아주냐고. 안 받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분 상품도 재분류가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재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두 개. 그래서 4번은 맞는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답은 2번인데요. 자, 삼각형과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 이게 뭐야?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얘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죠. 맞죠? 그러나 FVPL이나 FVOCI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 원가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아니지. 얘는 취득 부대 비용 처리, 아니 그 비용 처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조금 어려운 문장이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우린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배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자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기재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그 다음에 보통예액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자 수표는 얘는 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 즉 통화 대용증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 얘요 매출 채권에 포함돼요. 그래서 선의자 수표가 금융자산에는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통화 대용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차용증서 얘 아니죠. 그렇죠? 얘는 빌린 거야, 빌린 거. 부채야, 애당초 부채고. 자, 당좌예금은 포함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세 개 합치면 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다음에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을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요구불예금 들어갈 거고요. 타인 발행 수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취득 당시 취득일로부터 상환기일이 기간이 2개월 남은 상환 우선주요. 자, 얘는 포함돼요. 만기까지 3개월 이내인 우리 금융상품들은 현금성 자산이 포함이 됐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개월 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요. 자, 얘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 왜냐면 우리가 3개월을 따질 때는요. 어디 기점이냐면 요때 기점이야. 취득이 기점이야. 결산이 기점이 아니야.
취득 당시 3개월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야, 이거 더하면은 3번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시나요? 자,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답만 좀 고르고 가죠. 자, 답은요, 요거 4번이거든요. 4번인데, 자,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12개월 기준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1번 봐봐. 1번. 자, 금융상품에서 실제 신용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대손충당금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회계 처리가 2번,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봅시다. 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요, FVPL로 분류한다. 맞죠? 그렇죠? 지분상품, 주식은 우리가 사면 FVPL이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선택이나 지정하면 FVOCI로 갈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닌 지분 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는 FVOCI로 지정할 수 있다. 봐봐. 지정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원리금 수취 목적인 채무 상품은요. AC 금융자산을 분류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제가 사업 모형하고 설명 안 드렸죠? 드렸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는 이거 배우고 하자. 첫 번째, 계약상의 현금흐름과 그 다음에 사업 모형을 이용해서 분류한다고 했었죠. 맞죠? 자는 계약상의 현금흐름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원금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원리금 모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원금 모형이 뭐를 뜻하는 걸까? 이게 주식이야. 주식은 이자가 없어요. 맞죠? 원금 모형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원리금 모형이 이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주식과 채권을 구별을 하겠다는 거야. 물론 원금 모형에도 채권이 들어갈 수 있어. 무이자부 채권이라면. 근데 그거 없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모형은요. 목적을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외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상의 현금으로 수취 목적은 그냥 이거 채권이나 주식이 없어질 때까지 갖고 있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만기 보유야. 아시겠죠? 만기 보유 느낌이라고. 그래서 얘는요, 이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 모형은 얘랑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랑은 연결이 안 돼.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 및 뭐 들어갔어? 매도. 이게 FVOCI인 거야. 그 다음에 단기 시세 차익이거나 단기 손익 인식으로 지정하거나 다 교외의 목적이죠. 그렇죠? 얘가 FVPL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자. 원리금 수취 목적. 얘가 뭐야? A씨 금융자산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목적 파생 상품은 우리가 FVPL로 구분했었죠. 이거는 채권에서 우리가 예외로 배웠잖아. 맞죠? 그렇죠? 봐봐. 매매 목적 파생 상품은 여기에 그 외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파생이니까. 매매 목적이잖아, 여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가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러분들 요거 틀린 거에서 틀린 문구가 어딘지를 찾아봐. 이 문구는 되게 쉬워. 자, 어디가 틀렸어요?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자, 거래원가는요,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죠. 비용 처리하죠. 이렇게 단순한 문구로 나온다고. 사실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고, 자, 7번도 틀린 거 찾아봐. 답은요? 4번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손상을 인식하는 자산은요. 금융자산 중에 손상인식 자산은요. 이거밖에 안 돼. 채무 상품 중에 FVOCI하고 AC 금융자산밖에 안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개밖에 안 된다. 인식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거 3번 모르는 문구가 나오죠. 그래도 우리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 모르는 문구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요. FVPL로는 재분류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 아까도 얘기했잖아. 최초 취득 목적에서 구분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후에 이걸로 바꿔주세요 하면 안 바꿔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알아두자. 넘어가도 되죠? 자, 그다음 8번.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처분손익 물어봤어요. 자, 우리요 지금 천주를 취득하고요. 이렇게 공정가치 평가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서 얼마 평가 손실 봤어? 마이너스 500원. 그렇죠? 그리고 9,500원짜리 이렇게 판 거잖아. 얼마 이익 봤어? 700원. 몇 주 분량? 1000주 분량. 얼마? 70. 굳이 분개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단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면, 네, 매도 가능이 아니지. 기타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면 얼마의 처분이익이 나와요? 얼마 나와? 0. 0. 지분증권의 FVOCI 지분증권 처분 손익은 항상 선평가 후처분이라고 얘기했잖아. 0이라고. 처분 손익은 항상 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기가 어쩌고저쩌고 할 얘기가 아니야. 그냥 0이야.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요거 바로 문제 풀어볼게. 요거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예요. 20번. 자, 20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이거 근데 답이 두 개야. 자, 읽어보셨나요? 자, 요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10만 원에 샀어요. 근데 걔가 20만 원이 됐죠. 그리고 23만 원에 매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최초에 10만 원,
얘가 20만 원이 됐고요. 얘를 23만 원을 처분했을 때 지금 요기 붕괴하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요거 붕괴 한번 해봅시다. 자, 얘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적 금융자산인데 지분 상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1단계는 선평가해야 돼. 그러면 FVOCI 3만원 올려주고 이번에 평가이익 3만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후처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현금으로요 23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그냥 FVOCI 넘겨주면 되지.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답이 두 개라고 얘기했던 건 일단 요거야. 얘도 될 수 있고요. 얘도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상계 쳐봐. 그러면 20만 원이지. 그거 답이 얘야. 근데 정말 처분만 본다면 답은 이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답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고쳐줬더라고. 근데 일단은 답안은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두 개 합쳐서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답은 2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지분 상품 이렇게 FVOCI까지 얘기해 봤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9번. 자, 요게요. 지금 문제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는 평가 손익 그 손익 계정이 얼만큼 되는지를 물어본 거였고, 자, 지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평가 손익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금액을 물어봤어. 누계의 금액을.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자, 여기서 지금 뭐 분계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얼마가 늘었어? 플러스 100원. 그러면 요 100원에 천주 분량, 천주인가? 천주 분량만큼 꼴배기 싫어요. 이렇게 글씨 못 쓰면. 자, 플러스 100원에 천주 분량만큼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얘를 갖다 팔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다시 평가해 줘야지. 맞죠? 그러면 자,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00원이 되지. 천주 분량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선평가 후 처분이니까.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일단 여기서 플러스 10만 원이 늘어나요. 그리고 X 2년도가 됐을 때 요거 다 합친 누계액이니까 마이너스 100원만큼이 줄어들겠죠. 답은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누계액 물어본 거니까 누계액.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좀 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사채에서도 좀 배운 문제인데, 자, 일단은 문제 10번부터 볼게요. 문제 10번부터 보면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 목적인 사업 모형 등으로 동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X1년 동안에 삼각형과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얘 뭐 해야 돼? 현재 가치 땡긴 다음에 1년 삼각해 줘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그림만 좀 그려서 바로 계산해 보면요. 초 X1말 X2말 X3말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현금 흐름이 표시자율이 10%니까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고요.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100만원 받아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취득 당시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얘 금액 계산하면요, 이게 이렇게 나오죠. 해봐. 12%로 하면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얘를 1년을 삼각해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쫓아오세요.
뭐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답이 4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요. 하나 보여주려고. 자, X1년도 말의 현금 흐름은요. 사실 요때를 현재로 봤을 때 이렇게 보자. 요때를 현재로 보면은 앞으로 두 개의 현금 흐름이 남은 거지. 맞죠? 얘를 현재 가치 하면요. 이 금액이 나와요. 해봐. 12%로 현재 가치 요거 두 개만 이용해서 하면은 똑같이 이 금액이 나와. 이걸로 계산해 보세요. 자, 금액 똑같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번 봐봐. 그랬을 때 X1년도 말에 우리가 평가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봤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금융자산을 쭉 생각하고 있을 때 시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남은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장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취득 당시 이자율로 할인을 했었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시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가가 나와. 구해봐. 요거 두 개 이용하면 되죠. 요거 두 개 이용하면 요때 시가는요. 구하셨나요? 자, 그래서 시가로 나오는 건 1027-591이 나온다고요. 되셨죠? 그러면 뭐 답은 대충 4번이겠네. 어차피 비슷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1, 2번은 고르시면 안 돼. 기타 포괄손익이 지금 공정한 직전 금융자산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장부금액 구하듯이 우리가 시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단지 이자율만 달리 적용하는 것 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적어놔. 금융자산 시가. 요것만 책에 좀 적어 놓으세요. 넘어갈게요. 자, 112번. 손상차손이 인식대상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2번, 3번은 아니죠. 왜? 지분상품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채무상품 중에 뭐뭐만 된다고 얘기했어? FVOCI하고 A씨금융자산만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1번도 아니겠죠. 답은 3번이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취득원가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했지?
특히나 채무상품의 취득원가는 요거죠. 자,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 지금 어떻게 돼? 자, 액면 이자율은 10,000원. 그쵸? 그 다음에 얘 만기가 지금 2년이니까 연금 현가 계수 이렇게. 요거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2년 현가 계수 곱해줘야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답은 일단 2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보자마자 4번 하고요. 1번은 답이 아니라고. 왜? 일단 얘 봐봐. 액면 이자율이 이만큼이고 시장 이자율이 이만큼이야. 할인 발행돼야 돼. 10만 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6,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얘 제외하면은 답은 얘밖에 없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야, 이거 많이 틀리더라. 근데 이거는 네, 전산 때 배우고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다고 나는 충분히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왜 틀려? 야, 때린다 진짜.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해보자. 자, 기업 볼게요. 자, 기업 보면요. X3년도 말에 매출채권 잔액은 2억 원이래요. 근데 X1년도 매출채권 2,300만 원, X2년도 매출채권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X3년 발생분이래요. 자, 그랬을 때 매출채권 잔액에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4,927만 원이 회수가 가능하대요. 아, 대손 충당금 금액이 4,927만 원? 깜짝이야. 이만큼 중에 요만큼밖에 회수가 안 된다고 봐서. 자,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이 얼마예요, 지금? 지금 49270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지금 X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5천만 원인데요. 그 중에 1,000만 원은 대손이 확정됐대. 그렇죠? 그러면 원래 기초에 있었던 거는 1,000만 원, 5,100만 원이었대. 근데 단기에 대손이 발생한 게 얼마래?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얘 빼주고. 그렇죠? 대손 발생했으면 대손 충당금이 처리해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기말에 이만큼이 돼야 된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금액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얼마야? 이게 827만 원인가 뭐 그럴걸? 그렇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건 충당부채 그냥 회계처리 논리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삼각형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자, 모든 채무증권은 AC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아니야. FVOCI도 되잖아. 맞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답은 1번이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손상의 발생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경우 이거를 물어봤죠. 즉, 이 문제는요,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팔았다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자, 봅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판 거잖아. 답이 얘야. 맞죠? 자, 일단은 2번 볼게요. 유가증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건 판 게 아니죠. 빌려준 거죠. 포함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 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이게 뭐야? 우리 이거 배웠어. 용어. 환매조건부야. 그럼 그 환매조건부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 사실 이거 채권 담보 맡기고 돈 빌려온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판 거 아니야. 담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 채권을 매도한 경우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100만 원짜리 이분한테 팔아. 100만 원 받았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너가 만약에 매출 채권 못 받으면은 내가 100만 원 다시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것도 환매 조건부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담보 맡겨서 돈 빌려온 거야.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위험이 이전이 안 됐죠. 위험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 거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처분한 금액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보자. 뭘로 구분했어? 기타 포괄손익이 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구분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요거 X1년 초에요. 그 다음에 X1년도 말 X2년 초에요. 자, 지금 우리 취득원가가 885, 839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일단 1년 삼각해 줘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나 이것에 유효이자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132, 875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받은 이자는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1년도 말의 금액은 918, 71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삼각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 평가해 줘야지. 그렇죠? 자,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래요? 98만 원. 그래서 요만큼의 평가이익을 잡겠죠. 맞죠? 이 평가이익이 얼마야? 요게 61286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평가하고요. 손상 없으니까 그대로 끝. 근데 얘를 X2년 초에 98만 원에 판다고 했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얘는 그냥 기존의 매도 가능 증권처럼 처분하면 되는 거지. 채무 상품이니까. 선평가 후대채 이런 거 안 해도 돼. 채무잖아. 채무 상품이잖아. 지분 상품만 선평가 후대채였지.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자, 얘 처분해요. 그러면 차변에 99만 원에 그 다음에 두 번째 FVOCI로 98만 원짜리 처분하는 거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 없애줘야 돼? 평가 이익 없애줘야지. 61286. 그러면 나머지가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71286, 285 해서 처분 이익이 지금 3번이 되는 거지. 아니 4번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거 뭐 굳이 평가하지 말고 처분 나오면요. 얘를 그냥 99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해. 어차피 똑같이 나와. 평가하지 말고 그냥 처분을 하라고. 그래 똑같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처분이 그대로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계 처리한 건 이렇게 본 거잖아. 여기 올려놓은 다음에 얘 내리고 이렇게 처분했다고 본 거잖아.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애당초 올리지 말라고. 그리고 처분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취득원가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골라보자. 자, 일단은 마포의 지분증권인데요. 얘 단기 매매 목적이래. 그러니까 FVPL로 구분했다는 소리지. 이게 없어도요. 여러분들 얘는 FVPL이에요. 왜? 주식을 사면 원칙적으로 FVPL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얘가 없어도 FVPL이야. 자, 그러면 FVPL이니까 우리 취득 부대 비용 없죠. 그쵸? 얘도 없고요. 취득 원가는 얘로만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채무증권이요. 자,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 목적이래. 얘 뭐야? A씨금융자산이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발행이 됐어? 액면 발행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액면금액 그대로 봐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남의 지분증권. 자, 취득가액은 요만큼인데요. 자, 얘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지정했대. FVOCI야. 그럼 여기서 발생한 부대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취득원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0, 200, 115. 그러면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렇죠? 이게 간혹 다수의 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거든. 자, 봐봐.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 항상 다수의 법칙을 따지기 위해서는 가장 뒤쪽부터 봐야 돼. 여기서 200이 많아, 210만 원이 많아. 200이 많죠. 여기 뒤에. 그렇죠? 그럼 얘 지워. 그리고 여기 살아남은 애에서 115가 많아, 110이 많아. 115가 많죠? 얘 지워. 아니, 진짜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만 판단하면 돼. 간혹 이렇게 다수의 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어요. 정 안 풀리면 해. 정 안 풀리면, 자, 그다음에 20번은 풀었고요. 자, 21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풀었던 요 18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그 18번하고 링크 시켜놔. 이거 안 풀어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잠깐만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봐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 자, 여러분들 그냥 얘는 간단히 보자. 우리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로 측정이 돼 있어? 20만 원, 2만 원으로 측정이 20만 원으로 측정이 돼서 평가이익이 2만 원 있는 거죠. 그쵸? 얘를 23만 원에 매도를 한대. 그러면, 자, 해보자. 자, 차변에는 현금으로 23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는 우리 FVOCI를 20만 원짜리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처분이익이 얼마 나와? 일단 3만 원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평가이익도 없애줘야지. 2만 원 없애주면서 얘를 처분이익으로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 찾아보면 얘는 3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금융자산의 제거에, 자, 여기 밑줄 쳐. 경제적 실질 판단 요소 밑줄 쳐요. 자, 여러분들 경제적 실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야, 실제. 우리가 말하는. 자, 실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요. 자, 1번이에요. 여러분들 경제적 실질과 법률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 실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법은 제외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3번.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별표. 자,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1번. 일단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얘기하면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할 건데요. 자, 1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얘는 금융자산 맞죠? 타회사의 주식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이게 뭐야? 외상매출금. 금융자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요. 얘도 금융자산이에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야. 얘예요. 이게 뒤집히면은, 아니, 이게 만약에 뒤집히면은 우리가 부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자산의 반대가 부채지. 그쵸? 자, 우리가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 금융부채하고요. 지분 상품을 비교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이 있어야만 지분 상품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금융부채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금융부채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금융부채를 상대가 갖고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 얘를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이거 보자. 기업이 자신의 지분 상품으로 결제될 수 있거나 수취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어때야 된다고? 확정되면 안 된다고. 뭔가 변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왜냐면 금융부채 반대말이 금융자산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확정된이란 말이 틀렸어요.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요? 나 이렇게 처음 설명했거든? 근데 뭔가 마음에 든다,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굳이 예시를 막 이것저것 들 필요가 없구나.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한번 풀었었지. 이게 사채에도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이게 어딨냐? 사채가 사채에도 24번인가에 나왔을 텐데. 아니구나. 29번.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303페이지 29번하고 링크 시켜 놓으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페이지 24번 옆에다가 303페이지 29번. 자, 요것도 뭐 그때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하는 문제 아니라고. 그렇죠? 어떻게 푸는 문제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죠? 그러면 자, 얘는 흔히 말해서 좋은 거 사는 거니까 할증 발행 낸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액면 금액이 지금 2억 원이니까 2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융거래 수수료가 0.5%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 얘가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공정한 측정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취득 부대 비용 처리가 돼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100만 원. 2억 원에 0.5%니까. 그러면 요 차이가 나는 거 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 자, 다음에 25번이요. 자, 평가 손익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X 1년도 만에 평가 손익인데 지금 요거 간략하게 보자. 지금 우리 요때 처음에 1월 달에 10주를 주당 2,000원에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4주 갖다 팔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주 남아 있어? 6주가 2,000원짜리가 남아 있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자, 이 6주가 이제 얼마가 됐대? 3,000원이 됐다는 거 아니야? 한 주당 얼마씩 이익 봤어? 1,000원씩 6주 분량. 평가이익 어디 갔어? 6,000원. 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총액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단가로 접근하면 훨씬 쉬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6번이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요, 우리요, FVOCI 얼마에 샀어요? 지금 10만원 주고 만원의 부대 비용을 냈으니까 11만원 주고 산 거죠. 얘가 공정가치가 10만원이 됐대요. X 0년도 만에. 근데 X 1년도 만에 15만원이 됐대. 그러면 자, 우리 X 1년도 때는 마이너스 만원만큼 손실을 봤고요. X 2년도 때는 플러스 5만원만큼 손실을 봤죠. 네, 5만원만큼 이익을 봤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게 누계액이잖아. 누계액은 얼마야? 플러스 4만원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7번. 뭐냐? 답은요? 3번이죠. 요거 여러분들 몇 번이었지? 3번인가 2번이었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잠깐만. 또 링크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4번하고 링크 시켜 놓으시면은 27번과 4번은 똑같은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죠. 되셨나요? 이제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8번. 자, 대손이 확정돼야 상계된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자. 지금 X 2년도 말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지금
X1년도에 대손충당금이 42,500원이 있고요. 대손상각비가 72,500원이 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X2년도 말에 지금 대손충당금이 85,000원이니까 얘의 T 계정을 그려보면 그냥 기초 여기다 쓸게요. 자, 기초 금액이 42,500원. 그 다음에 단기에 설정한 금액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 처리한 금액이 지금 72,500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니, 잠깐만. 설정한 금액이고 대손 상각비가 72,500원이니까 요게 72,500원. 그 다음에 기말 금액이 85,000원이니까 여기 대손 처리한 금액 얼마냐고 이거 묻는 거잖아. 그렇죠? 얼마야? 그러면은 요거 3만원만큼이 대손 처리가 된 금액이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9번. 아, 힘들어.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할 평가 손익 물어봤죠? 자, 누계액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얼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1,500원만큼. 그러면 여기 1000주 분량이니까 150만원만큼 이익이 생겼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1,600원만큼.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600원만큼 손실이 생겼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렇게 걸리면 틀리죠. 지금 문제는 뭐 물어본 거야? 누계액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때까지 누계액은 이익 150만원 맞아요. 근데 이때까지 누계액은 마이너스 10만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누계액 찾는 거다. 누계액 합계액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요거 제거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4번이죠. 그렇죠? 자, 4번 얘기해보면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4번 얘기하면 금융자산의 현금으로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자가 매도한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의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이게 뭐야? 환매 조건부. 얘는 판 거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똑같은 문장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요거는 이자 수익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유효자 삼각법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많이 했던 문제라서 답만 고르고 갈게요.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포괄 손익 FV, OCI 금융자산을 분류하였대요. 근데 이 중에 단기 손익으로 반영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건 일단 주식 처분으로 인한 2번부터 얘기해 볼게요.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요 항상 0이라고. 단기 손익이 나올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가 손익은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면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거래 원가는 취득 원가의 가산이 되는 거지. 하지만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 수익은 단기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야. 지분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약. 자, 제가 이것도 얘기한 적 있어. 그렇죠? 지분 상품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게 있는 게 어디야? 답은 3번이죠. 확정 금액인 1억 원, 아니 100억 원. 그 다음에 확정 수량이 1만 주가 있는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금융자산까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